이것은 마법인가? 이 말을 한 사람은 30년 경력의 독일 담수화 전문가였습니다. 54도로 치솟은 사막 한복판에서 세계 최고라던 유럽 기업들의 설비는 모두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개의 기계만은 더욱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바로 한국두산중공업이 27일 만에 기적처럼 세운 담수화 시설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어떻게 1조 7천억 원짜리 세계 최대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졌을까요? 1,500만 사우디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기다렸던 그 기적의 27일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입니다. 두산중공업에서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만큼 극적이고 가슴 뛰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2010년 여름, 제 인생과 한국 기술력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27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제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팀장님,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시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에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본부장님의 표정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석 씨,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지역에서 대규모 급수 위기가 발생했어요. 기존 담수화 설비가 완전히 멈춰선 상황입니다. 모니터에는 사우디 현지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1,5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물 공급이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본부장님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현재 기온이 50도를 넘나들고 있는데 유럽 기업들이 설치한 기존 설비들이 고온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씩 고장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여름철이 본격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화면 속에서는 길거리에 급수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국제부 차장님이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금 사우디 담수청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국제 컨소시엄 회의가 내일 현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 담수화 기업들이 모두 참석해서 1개월 내 임시 급수 시설 설치 방안을 논의한다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개월 내 설치라니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긴급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사우디 정부에서 준비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1조 7천억 원 규모의 라스 아주르 해수 담수화 플랜트였습니다.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프로젝트였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인천공항에서 사우디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내에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리야드는 사우디의 수도이자 중동 최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1,500만 명의 시민들이 물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기온이 55도까지 올라가는 극한 환경에서 급수 중단은 곧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공항 박전광판이 이미 4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지 통역사 오마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어제 시내 3개 구역에서 추가로 급수가 중단됐어요. 정부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보니 곳곳에 급수차들이 서 있었고 시민들이 물통을 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기도 전에 담수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회의가 1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서둘러 정장으로 갈아입고 담수청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세계 각국의 담수화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유명 기업들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분야에서 전설적인 인물들도 있었죠. 사우디 담수청의 압둘라 박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기존 설비의 70%가 고온으로 인해 가동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측으로는 다음 주부터 기온이 54도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1개월 내에 임시 급수 시설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00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4도 환경에서 1개월 내 설치는 기술적으로 자살행위입니다. 저희 회사도 최소 4개월은 필요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극한 조건에서는 설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어요. 미국과 이탈리아 대표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고 회의실 분위기는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포기를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압둘라 박사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두산중공업이 도전해보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가 포기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는 55도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특수 냉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듈형 설계로 기존 설비보다 3배 빠른 설치가 가능하죠. 이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압둘라 박사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1개월 안에 가능한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지만 한국 기술의 저력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겁니까? 본부장님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리야드시 급수 담당관 아미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젊은 공무원이었지만 눈빛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김 선생님, 실례지만 정말 1개월 안에 가능할까요? 유럽 기업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녀에게 한국의 역사를 짧게 설명했습니다. 아미라 씨,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즉시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작업 부지 확보, 현지 인력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녁에 현장을 답사하러 갔을 때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넓은 도로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줄을 서 있었고 어린 아이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한 소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언제 물이 다시 나오나요? 사이드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약속했습니다. 곧 물이 나올 거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1,500만 명의 생명이 우리의 기술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한국이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기술팀이 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박 팀장을 비롯한 20명의 최고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민석 씨, 본사에서 특수 모듈형 RO 시스템을 항공편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3일 안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한국 기술의 명예를 걸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27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54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서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즉시 24시간 3교대 작업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낮 시간대의 작업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온이 54도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금속 장비들은 맨손으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건 작업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새로 합류한 신입 엔지니어 윤 씨가 첫날 작업을 마치고 쓰러질 듯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윤 씨, 한국에서 군대 다녀왔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것보다 더한 환경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이 특수 제작된 냉각조끼를 착용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지 담당자 아미라의 도움으로 우리는 거대한 냉풍 시스템을 임시로 설치했고 작업 텐트 안의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특수 모듈이 사우디 세관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세관 담당자의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아미라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했고 놀랍게도 6시간 만에 장비가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인맥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녀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작업 현장에 첫 모듈이 도착했을 때 독일 담수청 자문위원 데이비드 윌슨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 장비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소형 모듈로는 목표 용량을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박 팀장이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선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모듈형 시스템입니다. 작지만 조립식으로 연결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선도 만들 수 있죠. 이 작은 모듈들이 모이면 하루 1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윌슨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우리는 그의 의견에 개의치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지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작업 11차, 모듈 절반이 설치되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3일 동안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이미 설치된 장비들이 모래에 묻혔습니다. 현지 작업자들은 포기하자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IMF 극복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모래폭풍 덕분에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의 시스템 안정성을 미리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밤낮 없이 장비를 청소하고 복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스템 보호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를 즉시 적용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우리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현지 노동자 유세프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라면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인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작업 15일차, 우리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부품 중 하나인 고압 펌프의 성능이 고온에서 현저히 저하된 것입니다. 본래 설계상 최대 45도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지 기온은 이미 그 이상이었습니다. 새 펌프를 주문해야 합니다. 최소 2주가 소요됩니다. 물류팀의 보고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2주면 전체 일정이 완전히 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포항제철에 연락해서 특수 냉각 장치를 긴급 제작해달라고 요청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는 펌프를 분해해서 직접 개조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정밀 작업이 가능할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도 가장 복잡한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임시 작업장을 마련하고 고압 펌프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24시간 내에 포항제철에서 특수 합금으로 만든 냉각 장치가 도착했고 우리는 이를 펌프에 접목시켰습니다. 이것은 세계 담수화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혁신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켜보던 압둘라 박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이런 정밀 작업이?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불과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개조된 펌프의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4도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을 뿐 아니라 원래 설계보다 효율이 15%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작업 21차, 현지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고 아이들은 우리를 물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어린 사이드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찾아와 작업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안에 물이 나오나요?
그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잖아. 아저씨가 약속을 어긴 적 있니? 현장을 지나가던 지역 지도자 이브라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당신들이 성공한다면 우리 지역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의 말에 함축된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국인은 약속을 지킵니다. 27일 안에 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55도가 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불굴의 정신은 점점 더 견고한 형태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미션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업 21일 차, 우리 앞에는 가장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인 역삼투합, 바로 멤브레인 설치와 시스템 통합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최소 2주가 소요되는 매우 정밀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담수청의 데이비드 윌슨이 다시 한번 의심을 표했습니다. 이 속도로는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요.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개발한 초고속 멤브레인 정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원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것으로 나노 수준의 정밀도를 유지하면서도 설치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김 팀장, 이 기술은 아직 현장 검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연구소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55도 사막에서는 보장할 수 없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확실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0년대 초 일본과 미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져 있던 한국이 과감한 기술적 도전으로 세계 1위에 오른 사례였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믿습니다. 제 확고한 결정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특수 제작된 멤브레인 모듈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설치 작업에 들어갔고 놀랍게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마치 애플 피트스톱 같군요. 지켜보던 아미라가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 작업을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박 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수천 번의 반복 훈련으로 이런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작업 23일 차,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이미 설치된 일부 시스템에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지 전기 기술자들은 최소 3일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일은 너무 깁니다.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져온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고 손상된 회로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문 업체에 맡겼을 작업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젊은 엔지니어 윤 씨가 전기 회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때 전자공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학부 시절에 연구했던 주제와 비슷해요. 불과 12시간 만에 우리는 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했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엔지니어는 전력 소비를 15%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했고 우리는 이를 즉시 적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위기에 강합니다. 박둘라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저는 왜 한국이 그토록 빠르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업 25일 차, 드디어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었고 최종 테스트만 남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당일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 국제 언론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된 가운데 저는 시스템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불규칙한 소음만 들렸고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정제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수질 검사가 이루어졌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WHO 기준보다 30% 더 깨끗한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마법입니다. 독일 담수화 전문가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시간당 생산량도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우리는 예상보다 이틀 빠른 25일 만에 임시 담수화 시설 가동에 성공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린 사이드가 달려와 제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저씨,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의 순수한 미소에 저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첫 정제수가 리야드 시내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정주부 라일라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작업 27일 차, 시스템은 완벽하게 안정화되었고 목표 생산량인 하루 10만 톤을 무난히 달성했습니다. 그날 사막의 기온은 55도까지 치솟았고 유럽 기업들이 설치한 기존 설비들은 여전히 가동 중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스템만은 더욱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압둘라 박사가 공식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사막의 기적입니다.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우디 왕실에서 특별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우리 팀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미션을 한국이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기회, 1조 7천억 원 규모의 라스 아주르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 당신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사군요. 이제 저는 한국이 왜 그토록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합니다. 압둘라 박사의 말에 저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불굴의 한국 정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화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기술력, 그 27일간의 기적은 이제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초청장을 받은 지 이틀 후 우리 팀은 리야드 왕궁에서 압돌 아지즈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궁전의 회의실에서 왕세자는 직접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팀장님과 두산중공업팀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1,500만 명의 사우디 국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왕세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우리의 기술로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오랜 우정이 이번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때 왕세자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라스 아주르 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를 두산중공업에 직접 맡기고 싶습니다. 국제 입찰 과정 없이 말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1조 7천억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담수화 플랜트를 경쟁 입찰 없이 직접 지명한다는 것은 사우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에게 큰 영광입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최고의 기술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일주일 후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셨고 사우디 측에서는 수자원부 장관이 서명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업, 불가능한 임무 완수 후 1조 7천억 원 메가 프로젝트 직접 수주. 사막의 기적, 27일 만에 완성된 담수화 설비가 중동 물 산업의 판도를 바꾸다. 두산중공업, 유럽 기업들 제치고 세계 최대 담수화 프로젝트 차지. 본사에서는 축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본부장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 수주가 아닙니다. 한국이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라스 아주르 프로젝트는 규모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설은 완공 시 하루 10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였고 1,500만 명의 사우디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사우디 측은 또 다른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두산중공업의 기술을 활용한 사막형 담수화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계약을 넘어 장기적인 기술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리야드 시민들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우리 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린 사이드가 손으로 그린 그림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림 속에는 물탑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마을에 다시 물이 나오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커서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그의 순수한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 팀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우리를 초청해 격려해 주셨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특별 표참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회사 내 후배 엔지니어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한 신입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DNA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의 국민으로서 포기는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라스 아주르 프로젝트는 예정보다 6개월 빠르게 진행되었고 2년 후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우리 두산중공업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담수화 플랜트 건설 요청이 쇄도했고 3년 만에 우리는 글로벌 해수담수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초고온 환경 대응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55도가 넘는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담수화 설비는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리야드 프로젝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담수화 시설 주변에 거대한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었고 작은 인공 호수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모래뿐이던 불모지가 푸른 오아시스로 변한 것입니다. 아미라는 이제 리야드 수자원청 부청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님 덕분에 우리는 단순히 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얻었습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우리 도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졌어요. 어린 사이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김 아저씨처럼 우리 사막을 푸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27일간의 불가능한 도전이 이제는 세계 물산업의 역사를 새로 쓴 기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제품이나 시설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단지 물을 만드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한국인의 정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창의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끈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한국인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김민석 팀장과 두산중공업 팀이 만들어낸 27일간의 기적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정신을 세계에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55도의 사막 한복판에서 세계 최고라던 유럽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그 자리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